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가정 각본과 드라이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즐겁게 하기로 해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첫 번째는 가정 각본이에요. 각본은 각본인데 가정 각본이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버 행동. 세 번째는 드라이버와 가정 각본 치료, 그리고 개인 상담 사례 분석을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이 10장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는 CKDP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CKDP 검사 및 해석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 또 시험 대체 과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줌 수업하면서 이제 이 검사를 하면서 이 4페이지하고 5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PO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CKDP 심리 검사 결과 토대로 해서 여러분만의 행운체제 행동 지침을 5가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신체,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지성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이거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가 행동 지침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10,000보씩 걷는다. 또 뭐 매일 뭐 30분 이내로 명상을 한다.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에 어떤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CKDP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5월 27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 과제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가정 각본에 대해서 다룰게요. 이 번이라는 학자는 가정 각본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까지. 또 그 후, 결코, 항상, 거의, 텅 빈 결말. 그래서 이 유형별 고유 주제가 있고 사람들이 세월을 두고 이런 어떤 각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끝내거나 완성하지 못한 채 그르치기를 반복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각본을 말해요. 자, 한번 까지를 볼게요. 저도 이게 약간 있어서 매 순간 이거를 자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까지는 뭐냐면 일이 끝날 때까지 즐길 수 없다라는 모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뭔가 하면 그거를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하지만 중간에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 있겠죠. 짧게는 단기는 예를 들어서 일을 끝내야 당신과 술 한잔 하지. 근데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친구랑 술 한잔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는 이건 더 치명적이죠. 무덤에나 누워야 푹 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랑요. 꿈을 갖고 어떻게 내가 계획성 있게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5월이니까 나무에 쐐기 같은 게 있잖아요. 쐐기라는 벌레 아세요? 그런데 이 쐐기의 속성은요. 자신의 동료 쐐기를 쫓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쐐기에 먹이는 나뭇잎이잖아요. 나뭇잎을 하나 두고 그 쐐기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원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쐐기가 돌면서 이거를 다른 어떤 동료들도 돌면서 이 나뭇잎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도 앞에 있는 쐐기가 돌고 도니까 뒤에 있는 쐐기도 똑같이 열심히 돌고 돌다가 이 쐐기가 모두 굶어 죽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결말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그리고 내가 중간에 어떻게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점검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산다? 노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신이 되기까지 엄청난 일을 헤라클레스가 해요. 그러니까 왕실 마곡간에 엄청난 말동을 치우는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나서 반신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후라는 게 있어요. 이 그 후는 까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즐길 수 있지만 내일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은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 자유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여기 그리스 다모클레스의 신화가 있어요. 머리 위에 곧 떨어질 칼이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두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칼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즐길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즐기는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곧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꼭 불행으로 이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나쁨은 세트예요. 좋고 나쁨은.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어느 정도의 자유는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포기를 해도 너무나 가치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고요. 또 평온함이 있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80% 정도의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결혼은 곧 자유의 구속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 후에 가정각본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결코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나 박사학위 받고 싶어. 그러면 박사학위에 내가 원서를 넣고 그 과정을 밟아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탄탈루스의 신화처럼 왼쪽에는 음식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물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도 물항아리도 취하지 않고 갈증과 기아에 시달리면서도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결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항상도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가정각본이죠. 그러니까 왜 내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혼에 실패하지? 나는 왜 반복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이 항상 가정각본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면 부정적인 게 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끌어당기면 긍정적인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패하면 연속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늘 이렇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거를 끌어당기면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깐 예를 볼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을 잃게 되면, 교만하면 추락할 수 있어요. 매 순간 겸손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여기 하나의 신화가 있잖아요. 자수를 잘 놓은 아라크네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수를 잘 놓는다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미네르바 여신에게 도전한 거죠. 여신이 열받았죠. 그래서 아라크네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평생 거미가 돼서 거미줄을 뽑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직장, 장소를 바꾸면서도 계속 불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 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사람은요. 잠깐 스톱해야 돼. 잠깐 스톱해야 돼.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그렇죠.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도요. 내가 어떤 편견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늘 그냥 불만을 저 사람 탓이야, 저 직장 탓이야, 저 장소 탓이야, 막 이런 어떤 나는 옳아, 그대는 틀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라는 게 있어요. 이 거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원은 목표 직전에 계속 좌절하는 유형이 있죠. 우리가 목표를 딱 성취하려고 하면 당연히 고비가 있어요. 내가 오르막길을 딱 올라설 수 있으려고 하면 그 어떠한 그 난간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거 여러분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배울 때라든지 스케이트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피아노 연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는 재밌잖아요. 처음엔 재밌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를 딱 단계를 넘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난간이 있어요. 그 난간을 탁 넘겨야지만 그다음부터 쭉쭉쭉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난간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는 거. 늘 좌절하는 사람 거의 각본이죠. 거의의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거의 두 번째도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성취를 못 누리고 또 계속해서 도전만 하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결말은 뭐예요? 무덤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서 성취를 했으면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 받은 날은 그래도 조금은 가족들하고 좀 만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이걸 성취해냈어요. 그러면 뭐 나 자신에게 셀프 선물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거의 두 번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완수하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계속 갈급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완수했는데도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도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히얼앤나우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시지프스도 신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도전만 하니 바위를 밀어 올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내리막길에 바위를 계속 받치고 있는 평생 이렇게 사는 저주를 내린 거죠.
어차피 못 누리니까 이거 딱 밀어서 올라오면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또 내리막길에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인생이니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근데 이 거의도 건강하지 못한 각본이에요. 그리고 텅 빈 결말은 까지나 그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특정 시점 이후에 뭔가 좀 텅 비어 있어서 마치 연극 중 마지막 부분이 날아간 경우와 같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아픔이 있든 뭐 희노애락이 있든 그 나름대로 그 시기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 또 아니면 모든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분가를 했다든지 이민 갔다든지 군대 갔다든지 그래서 이제 부부 둘만 남았을 때 어떤 빈집 증후군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느낀 다음에 나오거든요. 새롭게 뭔가를 도전한다든지 또 이제는 나만의 어떠한 노년을 보낼 거야 라고 또 의미 있는 가치로운 일들을 하는데 이런 어떤 공허함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텅 빈 결말에 지배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사례가 이 가정 각본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 둘 중 하나가 주를 이루지만 나머지 하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자, 예를 들어서 까지하고 결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일을 끝내기 전까지 즐길 수 없다. 즐길 수 없다라는 까지의 지배를 받는 거야. 거기다 하나가 더 결합돼 있어요. 그러나 내겐 결코 일이 끝나는 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즐길 시간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거. 너무 안타깝죠. 내가 이걸 끝낼 때까지는 쉴 수 없어. 그런데 내게 결코 그런 일이 끝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무한 반복 일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즐길 시간이 없어 라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6가지 뿐인지 또 왜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연구 가지로 남아있어요. 이 가정 각본이 어느 문화권이나 존재한다라는 건 신기하게도.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신의 가정 각본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각본에 해당되는지. 항상인지 까지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릴레이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앉아서 A4 용지를 준비하고 상단에다가 나의 이름 날짜 적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려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그렸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귀를 그려주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이 나의 얼굴을, 나의 전신상을 나의 조원들이 그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투사가 돼. 그래서 이것을 이 모습은 누구일까 그럼 다 거의 다 알아맞히는. 응, 응. 그러면서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각본을 쓰는지도 파악이 돼요. 그 그림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어떤 그림에 내가 전신상만 그리라고 했는데
다른 걸 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신상만 그리라고 했는데 뒤에 산을 그렸다든지 뭔가 울타리를 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보호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받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또 아니면 이렇게 내가 그렸는데 뭐 팔이 뒤에 있다든지 팔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내가 액션을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정각본에 어떤 거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미술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의 가정각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 6가지의 각본 중에 가정 각본 중에 어떤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그냥 자각하시면 돼요. 아하, 내가 또 이러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건 어떻게 보낸다고요? 진주공장에 패스하면 돼요. 꺾기거나 패스, 깨기거나 패스, 패스. 그래서 진주공장에 계속 패스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을 품고 품으면 아름다운 또 결실,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